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BRCA 유전자 검사와 유전 상담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난소암 발생의 위험을 평가하고 또 유방암이 발병되면 그걸 또 감시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위험 감소 수술을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또 특별한 표적 치료를 선택해서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특정한 약물을 처방하면 훨씬 더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실험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또 유방암을 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유방암 환자 중 10명 중 1명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브라카 유전자인 경우도 있고 브라카 이외에 P10 유전자, TP53 유전자 혹은 더 드문 8부B2 이외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실제로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많게는 가족력은 있지만 유전자의 이상이 없는 여성들이 있고 대부분은 산발성 유방암입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 여기 써 있는 그대로고요. 기본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 난소암 환자 혹은 남성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유방암이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젊은 여성의 유방암, 또 3중 음성 유방암인데 60세 이하인 경우,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과 난소암 혹은 췌장암이 함께 발병한 경우, 남성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가족 중에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브라카 유전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브라카 유전자와 P53 유전자, TP53 유전자가 가장 위험한 유전자이고요. 그 이외에도 빈도는 낮지만 그 위험도도 낮고 빈도도 낮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을 보통 권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예방적인 수술을 권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병 및 감시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이유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브라카 유전자 보인자와 일반인의 검진 스케줄이 좀 다른데요. 브라카 유전자의 보인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8세부터 자가검진을 시작을 하고 25세부터 전문의에 의한 저와 같은 전문의에 의한 검진을 하고 25세가 넘으면 유방 MRI를 1년마다 찍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넘으면 유방 촬영도 추가해서 6개월 간격으로 보통 유방 촬영과 MRI를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여성들이 40세부터 유방 검진을 받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난소암 검진도 보통 30세부터 6개월 간격으로 피검사와 경질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MRI가 매우 중요한데 유방 MRI를 하는 여성과 MRI를 하지 않는 여성을 비교해 볼 때 전체 유방암 사망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고요. BRCA1, 특히 BRCA1의 사망률이 많이 줄었고 브라카 2번에서도 사망률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인,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까지 다 합쳐봤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여성은 MRI 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MRI가 현실적으로 보험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BRC 보인자 유방암 관련 사망률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MRI를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MRI를 한 여성이 사망률이 80%나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MRI는 필수적이다 라고 MRI를 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더 오래 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험 감소 수술입니다. 예방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것처럼 유방과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0세가 넘지 않은 젊은 여성의 유방암 환자가 만약에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인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예후가 좋아지느냐 그런 연구입니다. 2025년 작년에 나온 그런 연구이고요. 실제로 보면 위험 감소 유방 전절 제술, 그러니까 한쪽 유방암이 있는데
양쪽의 유방을 전부 다 제거한 경우를 보면 실제로 전체 생존율이 35% 좋아졌고 무재발 생존율도 40% 좋아졌고 또 유방암 비발생 기간도 45% 좋아졌습니다. 유방암의 발생과 재발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을 통해서 유방암이 있던 환자들도 여러 가지 생존율도 좋아지고 재발률도 낮아졌다는 그런 장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난소에 관한 수술인데 난소를 예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도 전체 생존율, 무재발 생존율, 유방암 비발생 기간이 모두 다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난소암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유방암이 있던 여성이고요. 이번에는 건강한 보인자에서의 양측 유방 절제술은 역시 사망 위험을 낮춥니다. 전체 사망 위험을 63%나 낮추게 되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86%나 낮추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여성에서는 되도록이면 양측 유방 절제술을 젊은 나이에 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60이나 70이 넘은 여성에서 하는 것보다는 40대 이전에 50이 되기 전에 양측 유방 절제술을 하는 것이 특히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빨리 하면 할수록 사망률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측 절제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한 여성에서의 유방 절제가 실제로 보험이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술과 재건술을 같이 한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감소 약물 및 표적 치료의 선택입니다. 타목시펜이나 피임약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올라파립과 같은 파푸 억제제를 통해서 유방암 치료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타목시펜은 유방암의 위험을 50% 정도 낮추게 됩니다. 반대편의 유방암 위험도 낮추게 되고요. 또 건강한 여성이 먹었을 때는 양쪽 유방암의 위험도 낮추게 되겠죠. 하지만 브라카 1번 유전자 변이 보인자에서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 대부분 호르몬 음성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단점은 드물지만 자궁 내막암이나 혈전증의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임약을 먹는 경우에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난소암의 위험을 약 5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유방암의 발생률 또한 하지만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너무 장기간 먹게 되면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너무 오랜 기간 드시는 것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라파립입니다. 파푸 이니비터라고 파푸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이 파푸 억제제를 이용했을 때 실제로 유방암의 진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돼서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실제로 감소율도 40%나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여성에서는 올라파립을 복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전이성 유방암에서 이런 유방암의 진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전체 생존율을 좋게 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올라파립이 BRCA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도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40% 감소하고요. 원격 전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유방암이 전이되는 위험도 약 40%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생존의 후속 장기 추적을 했을 때 유의하게 개선됐다. 길게 봤을 때는 전체 생존도 유효하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조기 유방암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 브라카 검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 한 검사와 유방암이 진단된 이후에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한 경우를 보면 실제로 유방암 진단 전에 브라카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여성이 사망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가족 내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서 변이가 발견됐다면 되도록이면 유전자 검사를 하실 것을 건강한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이른 시기에 또 림프절 전이가 없는 또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되도록이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 중에는 산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STK11 이하의 밑에 있는 이런 유전자들은 산전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브라카 1번, 2번과 관련된 유전성 유방암은 아직까지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인공 수정을 통한 유전자 아기를 낳는 방법은 브라카 유전자에서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희귀 질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상담도 함께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전자 검사는 나와 우리 가족의 더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전성 유방암에 해당이 되고 또 브라카 유전자가 가장 흔하지만 또 다른 유전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수술, 보조약물, 또 발병 감시로 재발률이나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더 나은 예후와 치료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